자,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. 저는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. 손실을 봤다고 눈 뒤집혀서 미수 끌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주고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걱정될 게 없지만 요즘에 단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실전 투자 대회 거의 12에서 20일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순위만 보더라도 단타들에게는 지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상승 추세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나와서 충분히 돈을 벌 기회가 나오긴 하지만 반대로 돈 날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시장이라 저도 매매가 연속으로 실패하고 돈이 쉽게 녹아버리니까 약간 위축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매매를 하면서 그릇을 넘어서는 그런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되는 게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승률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자신감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펄어비스 말고는 모든 종목에서 매매를 실패하며 좀 위축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매 리듬과 자신감이 중요한데 요즘에 함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추세를 체크해 볼 텐데 뭐 이런 하루 음봉 가지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.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런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늦어도 3거래일 만에 회복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매우 좋은 상태이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쓸데없는 수급이 들어와서 이 수급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번 주 좀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금융투자 얘들은 좀 변할 법도 한데 한결같이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. 얘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일단 쉬어간다 생각을 해야 되고 얘들이 나가면은 또 반대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고름 다 짜고 나면은 이제 오를 일만 남아서 얘들이 나갔을 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으며 쟤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지수는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단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저 큰 물량이 들어왔다 빠지는 과정에서도 지수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수가 얼마나 강한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패턴이 변할 법도 한데 변하지 않으니까 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통해서 지금은 잠깐 수익을 챙길 구간이구나. 지금은 싸게 살 기회구나.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단순한 패턴이 도움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매매할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수익 낸 게 펄어비스입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손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펄어비스가 아니었다면 오늘 큰 손실로 마감할 뻔했습니다. 다른 것들은 찔러 볼 때마다 플러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 1%는 찍히는데 그거 못 먹으면 바로 뺏어버립니다. 플러스 40만원 찍혔다가 조금 방심하면 한 방에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가는 상황들이 많고 줄 때 못 먹으면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거의 90%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손실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. 유일하게 펄어비스 쪽에서 수익을 내면서 그나마 진정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펄어비스도 제가 장기간 동안 마음에 담아두던 종목 중 하나인데 액면 분할 전부터 저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 전부터 한 이쯤부터 계속해서 관심주에 분류해 놓고 마음속에 담아놨으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게 붉은 사막 나오기 전에 캔들 모양이 좀 예뻐진다면 황금선, 5일선 위에서 좀 예쁘게 전 고점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중장기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계속해서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여서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거래대금까지 3,200억이 붙었으며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좀 정상적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이 펄어비스밖에 없었습니다.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정말 쉬운 게
뭐 처음에 이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초가 매매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다 고점에 물려서 이런 수직 장대 음봉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정말 쉬운 방법은 장 시작하고 10분, 20분 지났다가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온다. 이거 자체에서 의심을 하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진짜 힘이 없는 종목이고 평소처럼 그냥 떨어질 종목이었으면 액면 분할처럼 이런 캔들이 나오는 종목이었으면 거래량 자체가 그 뒤에 발생하지 않고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거를 지켜주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한다는 뜻이며 이거는 말 안 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으로 정말 쉽게 움직여줬습니다. 그 뒤에도 뭐 중간중간에 찔러보긴 했지만 거래세 몇 번 날리다가 마지막에 좀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에서 매매를 종료했습니다.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봤다고 보면 되며 뭐 다른 것들도 찔러봤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위직 스튜디오, 이것도 좀 크게 찔러 넣었다가 좀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. 중간중간에 좀 제가 좋아하는 차트로 올라갈만 했는데 이거 신고가 뚫어주지 못하고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전에 고점이 14,600원이고 거리가 가까워서 이거 접근했지만 좀 예전 같은 생각대로 요즘에 매매했다가 오히려 신고가만 딱 찍고 나서 폭락하던가 아니면 일부러 매수 유인한 다음에 다 해먹고선 도망가던가 요즘에 좀 신고가 종목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는데 이거는 JP 모감 보자마자 그냥 포기했습니다. UBS가 9시 10분까지 들어온 거 뭐 이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제대로 상승이 나올 때가 훨씬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의 점심시간 전에 이쯤에 나와서 UBS는 그냥 무시하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JP 모간이 딱 찍히자마자 여기서 한 이쯤 거래량이 붙을 때 이쯤부터 그 JP 모간이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. JP 모간이 위에 정확하게 제가 매물 기억하는 게 57,500원에 5만 주가 쌓여 있었고 58,000원까지 6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쓸어갔습니다. 프로그램 같이 동원해서 JP 모간 프로그램이 전부 다 쓸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6800원, 일봉 차트 자체도 굉장히 예쁜 상태지만 JP 모간이 아니었다면은 좀 큰 비중으로 자신 있게 접근했겠지만 또 저기서 선수를 뺏겨버려서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종목, 삼성전자도 단타를 칠 만큼 지금 JP 모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JP 모간 패턴이 너무 지독하다고 어딜 가더라도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얘들 요즘 패턴이 이렇게 신나게 매수했다가 좀 올리기 쉬운 시간에 거래해서까지 분위기 좋게 마감하고 그 다음 날에 뭐 갭 좀 띄우거나 시초가 좀 좋게 출발을 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시간에 거래 조금만 투입하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시간의 거래까지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더라도 제가 이거를 분석할 때 그냥 JP 모간, 어제 JP 모간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거 들어오고 무조건 걸렸는데 오늘 갭 상승만 뜨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. 게다가 이 갭 상승이 어제 시간의 거래가 16만 4천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4천원보다 훨씬 더 아래인 1,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요즘 종목들 다 이렇고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펄어비스가 유일하게 정상적인 종목이었던 게 이 거래원에서 UBS JP 모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였더라면 이것도 매매를 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최종 수급이 외국인 마이너스 21만 주, 뭐 차라리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거래량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합니다. 거래대금 깡패는 양매도 수급도 이겨버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. 뭐 양봉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 전에 고점이 액면 분할 전 고점이 73,700원, 거리가 가깝습니다.
이게 예쁜 모양을 그리려면 장중에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 반등하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1%라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은 또 며칠 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추세가 끝날 때까지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하이브가 마이너스 7%로 마감을 했는데 어째 되었든 간에 시초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게 만약에 SK바이오팜이나 신풍제약처럼 며칠 동안 계속 쭉 떨어진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싸게 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 위에서 제발 조정 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바이오팜이나 신풍제약처럼 한 5거래일 정도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싸게 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최근에 황금성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외국인 단타 물량이거나 그 뒤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회복해 줄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캔들이 안 좋게 뜨고 음봉이 계속되면서 다 잡아먹고 또 최근에도 올랐다가 며칠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통 추세가 바뀌려면 황금선 회복해 주고 나서 이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유지를 해주기는커녕 지금 2, 3거래일도 못 버티고 바로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면 무너지면은 7만원 중반대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그 7만원 중반대까지 밀린다면 또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나 쉬운 시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. 아무거나 사서 수익을 볼 수도 없고 단타도 그냥 아무거나 신고가 뚫어주는 거 산다고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정들을 구별하면서 진짜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. 7월 초까지 무리하지 않고 좀 천천히 비중을 좀 적게 잡아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 내일 6월 마지막 시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